여러분은 장화홍련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밝힙니다. 1656년 평안도 철산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부사마다 첫날 밤 원인 모를 의문사가 5년 동안 계속 벌어졌습니다. 5명의 부사가 연속으로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두 자매가 매번 원한을 풀러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부사들이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두 자매는 장화와 홍련이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두 자매를 죽인 것이 계모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공범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양반이 친딸에게 직접 죽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살인의 동기는 질투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재산이었습니다. 돈이 두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교과서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장화홍련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시작합니다. 평안도 철산에 배무룡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고을의 좌수였습니다.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좌수는 지방향청의 수장자리였습니다. 50세 이상 덕망 높고 나이 지긋한 어른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배무룡은 지역 유지의 딸 장씨와 혼인했습니다. 장씨는 부유한 명문가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했습니다. 장씨는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져왔습니다. 덕분에 배씨 집안이 철산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습니다. 장씨 부인이 꽃처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장화였습니다. 2년 뒤 연꽃 같은 홍련도 태어났습니다. 두 자매는 미모와 재주를 겸비하여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겨우 5살이던 해였습니다. 장씨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배무룡은 곧바로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 들인 여자가 허씨였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배무룡은 왜 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가 드러나면 허씨는 집안이 몰락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혼수도 변변치 못하게 가져온 초라한 처지의 여자였습니다. 전초 장씨가 친정에서 가져온 막대한 재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배무룡은 그 사실을 허씨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허씨의 자격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장화와 홍련을 구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무룡은 그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세기 조선의 법이 허씨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아내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반드시 아내의 혈연에게만 상속이 됐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집안 재산의 상당 부분이 원래 장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장화와 홍련이 법적으로 상속순위 1위였습니다. 계모 허씨의 아들들보다 전처 소생인 장화와 홍련이 재산 상속에서 법적으로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장화 홍련의 외삼촌까지 분쟁에 직접 가세했습니다. 단순한 계모와 전처 자식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재산 분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화가 20살이 됐습니다. 홍련은 18살에 꽃다운 처녀가 됐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허씨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명문가에서 잇따라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배무룡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화를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장화가 시집을 가면 막대한 재산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장화, 홍련 모두 시집을 가면 허씨와 아들들에게 남는 재산이 없어집니다. 허씨는 결심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허씨는 큰 쥐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털을 뽑고 태아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을 겁니다. 장화의 이불 속에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기를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허 씨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증거를 들고 배무룡에게 달려갔습니다. 장화가 임신하고 낙태했다고 고했습니다. 배무룡은 믿었습니다. 딸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배무룡이 연못에 빠뜨려 죽이라고 직접 명령했습니다. 오빠를 믿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연못 앞에 도착하는 순간 장세가 장화를 힘껏 밀었습니다. 장화는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장화의 주머니 안에는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돈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 은화가 결정적인 타살 증거가 됩니다. 홍련은 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홍련은 언니가 빠진 그 연못 혼자 걸어갔습니다.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자매가 같은 연못에서 사라졌습니다. 장화는 20살이었습니다. 홍련은 1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철산에 새 부사가 부임하면 반드시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명이 연속으로 의문사했습니다. 조정이 근심했습니다. 아무도 철산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배무룡은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조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전동휠이라는 사람을 승진시켜 철산으로 직접 파견했습니다.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세자를 직접 수행한 담 큰 사람이었습니다. 전동휠은 첫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 밤새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전동휠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하라고. 홍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배무용의 딸 홍련입니다. 전동휠은 다음날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주무 원록에 따라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연못을 수색했습니다. 두 자매의 시신을 건졌습니다. 장화의 주머니에서 은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장화는 단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허 씨의 태아 형체는 쥐껍질로 만든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모든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허 씨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아들 장세가 직접 장화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배무룡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허 씨와 아들 장세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죽으라 명령한 배무룡은 유배였습니다. 아버지는 살아남았습니다. 장화 홍련 이야기를 계모의 악행으로만 기억했다면 절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계모를 만든 구조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법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딸이 학대당해도 막지 않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보다 체면이 먼저였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꽃처럼 짓밟혔습니다. 그것이 1656년 철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밀양 아랑 전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